말해드리는 사탕고양입니다. 오늘은 수채 물감 중에서 이런 튜브 타입과 블럭 타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블럭 타입의 물감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아마 캘리그라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모양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아니면 똑같은데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같은 브랜드의 같은 등급의 물감이면은 튜브 타입이나 이런 블럭 타입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둘 다 쉬미캔인데요. 튜브 타입이랑 특징도 같고 색도 같고 세트 구성도 같아요. 세트 구성의 전체 색상 구성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차이가 그 정도 차이? 그러니까 사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고체 타입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접시에 담겨 있다 보니 이런 접시란 뜻의 펜 타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형태가 외국, 특히 유럽권에서는 일반적인데요. 그런 이유가 이런 형태를 굉장히 오래 썼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요. 제 블로그에 수채 물감에 대한 수채 물감 역사에 대해 적은 글이 있는데요. 원래 수채 물감은 그런 먹 같은 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제 접시에 물을 받아 그걸 먹처럼 갈아서 물감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수분을 매일 공급해 반쯤 녹아 있는 상태로 만들어 그렇게 붓으로 바로 녹여 쓰기도 했습니다. 반쯤 녹아 있다고 젤리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축축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꿀을 넣어서 영국의 리브스라는 회사 지금 또 있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물감에 꿀을 넣어 이제 바로 물 적신 붓으로 녹이면 바로 녹는 그런 수채 물감을 발명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수채 물감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됐다고 해요. 크기는 캐러멜 정도지만요. 이게 사실 안료가 농축돼 있어서 물감 양이 정말 많습니다. 수분 차이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런 작은 펜 하나가 물감 튜브 15mm의 한 절반 정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럼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오래 씁니다. 장점이 있다면은 쓰기 편해요. 이렇게 단계에 있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바로 펜 전용 팔레트에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꼽을 수도 있지만 색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런 위치를 원하는 색을 넣고 빼고 하고 위치를 바꾸거나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편리함 때문에 이런 빈 펜, 이게 들어있는 펜을 MT 펜이라고 하죠. 이걸 사서 거기에 튜브 물감을 짜넣어서 쓰시는 분도 계세요. 쓰면 저도 쓰는데 되게 편리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작은 형태다 보니까 휴대가 간편합니다. 단점도 있어요. 이게 항상 이렇게 고정돼 있고 여기서 바로 쓰다 보니까 다른 색에 오염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물감도 보면은 초록색이 좀 있죠. 저는 쓰고 난 다음에 다 깨끗하게 닦아서 깨끗한 편이에요. 그대로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풀펜은 좀 덜한데요. 하프펜의 경우에는 이게 풀펜 크기, 이게 풀펜이라 부르고요. 이게 원래 펜 크기이고요. 이게 이 크기의 절반이라고 이게 하프펜이라고 부릅니다. 하프펜 두 개보다 풀펜이 약간 작은 편인데요. 이 가운데 중간에 격자 요 정도 차이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 큰 붓을 못 써요. 이런 하프펜의 경우에는 10호 정도 붓의 크기가 한계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물에 적신 붓을 문질러서 녹이기 때문에 붓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튜브 물감에 비해서 붓의 수명이 짧게 손상이 많이 돼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제조 방법의 차이기 때문인데 잘 굳혀서 압축했기 때문에 이게 여름에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높은 계절에 이게 녹아내리지 않아요. 이게 녹으면은 곰팡이가 피거나 뭐 녹는 것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피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고체 타입의 물감이라 하더라도 제조 방법에 따라 여름에 녹아내릴 수 있고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튜브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튜브 타입의 수채 물감이 발명된 건 171년 전입니다. 윈즈앤 뉴턴이 1846년에 최초로 모이스트 컬러란 이런 튜브 타입 물감을 출시했거든요. 이게 1841년 유화용 튜브가 미국에서 발명이 되고 그 뒤 5년 뒤의 일이에요. 이런 전체 수채 물감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 새롭게 발명된 그런 물감이에요. 이런 튜브 타입이요. 뭐 이렇게 튜브 타입 물감이 발명된 뒤로 사용이 되게 편리해졌고 대형 작품도 이제 쉽게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장점 때문이냐면은 튜브 타입의 수채 물감은 이미 녹아있기 때문에 짠 다음에 물만 살짝 섞으면 빠르게 많은 양의 물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즉시 사용도 가능하고요. 이런 고체 타입은 물을 적셔서 녹이고 해야 돼요. 좀 편리하게 쓰면 스프레이로 미리 녹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튜브 타입은 그럴 걱정이 전혀 없죠. 뭐 짜서 바로 쓰니까 언제나 맑게 바로 그 색을 쓸 수 있게 됐고요. 타물감에 의한 오염도 적었어요. 그래도 부드럽다 보니까 뭐 고체 타입의 단점 같은 이제 붓의 소모도 거의는 아니고 많이 줄일 수 있게 됐죠. 뭐 이걸 굳혔어도 고체 타입보다는 더 빨리 녹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좀 많기 때문인데요. 단점, 이런 튜브에 들어있기 때문에 크기가 크죠. 그래서 휴대가 불편해요. 쓸 때마다 열어서 짜서 쓰면은 그것도 불편한 점이죠. 보통 팔레트에 굳혀서 쓰면 뭐 그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팔레트에 튜브 물감을 굳혀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면 또 문제, 아까 고체 물감들의 단점을 설명해 드렸죠. 뭐 오염된다. 그 다음에 붓의 수명이 짧아진다. 그런 단점이 있고 거기다 더해서 튜브 물감을 녹이면 굳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여름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 때 녹아내려요. 그래서 곰팡이가 핍니다. 오래 안 쓰고 있던 팔레트를 열어보면은 뭐 물감이 녹아서 흘러내렸거나 곰팡이가 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여름을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편리함은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렇게 펜 타입 빈 펜에다가 튜브 물감을 짜놨어요. 특히나 이런 윈젠 뉴턴이나 다니엘 스미스에서는 고체 물감이 안 나오거든요. 뭐 다니엘 스미스 수채 스틱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수채 스틱이지 고체 물감이 아닙니다. 뭐 한없이 다른 뭐 타입의 스틱에 비하면 한없이 물감에 가깝긴 하지만요. 뭐 그러면은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했지만은 자기 필요한 것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고체가 편하면 고체를 쓰고 튜브가 편하면은 튜브를 쓰시면 됩니다. 다니엘 스미스 같이 고체 타입이 아예 안 나오면은 어쩔 수가 없고 그렇죠. 저도 보통은 뭐 블럭 타입을 쓰긴 하는데요. 뭐 이게 제가 물감이 많다 보니 세팅을 자꾸 바꿔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선호하는 것도 있고 저거 카페에서 그리는 일이 많아서 뭐 휴대가 간편한 그런 미니형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블럭 타입을 선호해 왔습니다.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만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